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최근 10년간의 뽑힌 선수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2019년도에 헌액된 선수, 그리고 이 선수를 소개해드리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자, 올해 54살, 188cm, 88kg. 이 선수는 선수 데뷔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거의 한결같았었죠. 19년을 뛰면서 1115경기에 나와서 82승 60패, 통산 652세이브. 지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트레버 호프만보다 무려 50세이브를 더 거두면서 통산 평균 자책점이 2.21입니다. 피안타 998개밖에 되지 않고 1173개의 삼진을 뽑아내면서 통산 이닝당 허용 WHIP가 1.000입니다. 5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을 했죠. 양키스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13번의 올스타, 월드시리즈 MVP, 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 올스타 MVP, 5번의 최다 세이브. 정말 선수로서 또 마무리 투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렸던 최고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별명이가 마리아노 리베라 줄여서 아니면은 샌드맨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합니다. 만장일치의 투표의 찬성을 받고 헌액이 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이라는 또 유명한 워크업송도 가지고 있고, 메이저리그의 커터라는 구종의 달인이기도 했고요. 15년 연속 25세이브 이상, 11번이나 평균 자책점이 2.0 이하였어요. 리베라의 모습은 정말 너무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출생이고요. 누나와 남동생 2명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선의 선장이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썰물 쫙 빠지면은 모래밭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펠레의 아주 열성적인 팬이었다고 합니다. 브라드미르 게르로와 마찬가지로 가난했기 때문에 우유 박스로 만든 글러브를 사용을 했고, 방망이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12살 때 아버지가 이제 글러브를 선물하면서 야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집안형평상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배에서 일을 하게 돼요. 주 6일을 일하면서 3년 동안 본인이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본인의 이때 꿈은 정말 소박했어요. 나는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좀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동차 수리점을 차리는 게 본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17살 때 발목하고 무릎이 다치면서 축구를 아예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18살 때 그 지역의 아마추어 야구팀의 유틸리티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리베라 선수가 유격수를 보고 있는데, 딱 보고 나서 쟤는 메이저리그는 영원히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는 게 1년 뒤에 투수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마리아노 리베라가 너무 마른 체형이었어요. 몸무게가 70kg밖에 안 나갔어요. 구속도 87마일, 140kg밖에 안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운동신경이 되게 뛰어난데, 그리고 투구 폼이 되게 부드러운데, 향후에 이 선수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어라는 판단하에 계약금 $2,500를 주고 양키스 선수로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서 고향을 처음 떠났습니다. 영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려서 마이너리그 첫 해에 그렇게 리베라가 고생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양키스 마이너에서 리베라를 선발 투수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선발 투수로서 키우는데,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빨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무기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자, 95년도 5월 23일 날 양키스의 자완 에이스였던 지미키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 첫 등판을 하게 되는데, 엔젤스가 상대였고요. 상가 3분의 1 동안 5자책점, 그러니까 본인이 데뷔해서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0.20, 상당히 부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팀에서는 이 데릭짓하고 묶어가지고 디트로이트의 자완 에이스 데이빗 웰스랑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그때 조지 스타인브레너 양키스 구단주가 그렇게 데뷔 웰스 선수를 선호했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양키스 팬들 입장에서 아찔한 일이죠. 지토하고 마리아노 리베라 없는 양키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그 고비는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선수 이제 마이너스 보고 올라오잖아요. 리베라가 공이 빨라졌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양키스 진 마이클 단장이 마이너리그 스피드가 못 믿어 하고 처음에 안 올렸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는데 5승 3패 5.51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구속이 올라가니까 시애틀과의 디비전 시리즈에 써요. 그때 5.1이닝을 무실점으로 호투합니다. 그래서 프론트가 보고 있다가 야 이러려면 그냥 얘를 선발로 쓰지 말고 우리 불펜 투수로 전향시키면 어떨까 이러면서 리베라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트레이드 설이 또 잠자진 않아요. 96년도 조진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야 우리 경험 있는 유격수 데려와. 그 시애틀에 펠릭스 페미니안 선수 있었는데 수비는 좋지만 방망이는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이때도 역시 데릭 스톤 선수가 묶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경영층에서 엄청나게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를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안 시키고 쓰게 돼요. 그래서 96년도에는 그때 존 웨이틀랜드라는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마무리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리베라 선수가 이 웨이틀랜드의 세런맨으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즌 성적이 죽입니다. 8승 3패 5세이브 2.07 WAR이 5.0이에요. 이게 지금도 불펜 투수가 그 당시 96년도 5.0 WAR을 넘어선 선수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역대급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게다가 또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했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14와 3분의 1이닝 동안 단 1실점을 하다 보니까 야 됐어. 웨이틀랜드 없어도 돼. 계약이 끝난 웨이틀랜드를 잡지 않아요. 그러고 리베라를 마무리 투수로 낙점을 하면서 97년도에 풀타임 마무리 첫해 6승 4패 43세이브에 1.88의 성적을 보이게 되고요. 바로 그해 처음으로 이때 처음에 마무리 투수 맡을 때는 커터가 아니었어요. 빠른 볼 투수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연히 캐치볼 하다가 커터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베라의 커터가 이때부터 위력을 발합니다. 98년도에도 3승에 36세이브 1.91 이때 그 유명한 리베라 마무리 좌우간의 제프 넬슨과 마이클 스탠튼이라는 이때는 이 세 선수가 나오면은 그냥 7, 8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승을 합니다. 포스트 시즌에도 역시 13과 3분의 1이닝 동안 6세이브에 실점이 전혀 없었고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수의 그 유명한 엔터 샌드맨이 그 전까지는 워크업성이 아니었어요. 워크업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98년도에 또 공교롭게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월드시리즈 맞붙는데 샌디에고 홍구장 가니까 트레버 포먼이 나오는데 헬스베스가 막 나오면서 홈팬들이 열망하고 분위기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키스 프런트 직원이 야 우리도 리베라 좋은 마무리 투수 있는데 이거 뭔가 만들어주자 해서 찾아낸 게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이에요. 99년도에 4승 3패 45세이브로 세이브 1위에 오르게 됩니다. 2000년도에도 7승 4패 36세이브 2.85의 평균 자책점. 근데 리베라에게 2.85는 왠지 좀 높은 느낌이죠. 포스트 시즌 16번째 세이브를 거두면서 데니스 에커슬리의 마무리 투수 세이브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33과 3분의 1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역시 양키스 대선배였던 YT 포드 선수의 기록도 깨트리게 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2001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4승 6패 50세이브 또 역시 1위고 2.34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또 시즌 들어가기 전에 4년에 3,999만 달러. 근데 월드시리즈 여러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김병현 선수 그때 있을 때잖아요. 이때 사실 본인이 좀 자초한 게 송구 실책 때문에 주자를 내보내게 되고 결국 루이스 곤잘레스의 빗맞아 안타. 이때 전진 수비 펼쳤기 때문에 이게 또 안타가 되는 불운을 겪으면서 월드시리즈 4연패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어깨 부상 때문에 45경기 나왔습니다만 1승 4패 28세이브 2.74를 거뒀고요. 2003년부터는 좀 체력 관리한다고 멀티이닝을 잘 안 던지게 했어요. 보스턴과의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에는 3이닝 투구를 한 적이 있어요. 와, 이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챔피언십 보스턴하고 하면 얼마나 치열한 라이벌전입니까? 그때 막 9회부터 올라와서 연장 들어가서 3이닝 던졌는데 거의 이제 리베라 선수의 체력도 방전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양키스 감독 에런 본 선수가 끝내기 없는 치면서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자, 2004년도에도 4승 2패 53세이브 1.94의 뛰어난 성적 거두면서 통산 300세이브 고지에 오르게 되고요.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에 들어간 상황에서 본인의 친척 두 명이 파나마에 있는 리베라 선수 집에 있는 수영장에 수영하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두 명이 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그때 보스턴에서 챔피언십 시리즈 벌어지는데 그때 날라오게 되죠. 그날 세이브를 거두긴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1자책점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블로운 세이브가 3개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자책점 하나인데 블로운 세이브가 3개가 되지? 수비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스턴이 유일무이한 기록 7차전 시리즈에서 3연패하고 4연승 거둔 그때 기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2005년도에도 7승 4패 43세이브에 1.38의 평균 자책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양키스 팬들도 그때 이 보스턴 경기에서 불러온했다고 우소리 나왔고 뭐 보스턴 페네이크 파크 가서도 야유를 많이 받았던 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시즌이지만 리베라가 그런 거에 개의할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2006년도 5승 5패 34세이브에 또 1.80 그리고 4년 연속 평균 자책점이 2.0 이하고요. 통산 네 번째 400세이브 기록을 세웁니다. 2007년에 3승 4패 30세이브에 3.15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3년에 4,500만 달러라는 불펜 투수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08년도에 6승 5패 39세이브 또다시 1.40의 평균 자책점 9월 15일 날 479세이브를 거두면서 통산 세이브 부문 2위에 올라서게 돼요. 삼진과 볼넷 비율이 12.83대 1. 삼진 거의 13개 뽑을 때마다 볼넷 하나 줬다는 얘기죠. 2009년도에 3승 3패 44세이브에 또다시 1점대. 그리고 그해 6월 8일 날 호프만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500세이브. 그리고 36연속 세이브에 성공 거둡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5세이브 거두는데 다섯 번째 우승 반지를 그때 끼게 되는 거죠. 자, 2010년도에도 3승 3패 33세이브에 1.80 그리고 이때 하나의 기록을 만드는데요. 그 기록 본인 혼자만의 기록 아니에요. 데릭 지터, 호르헤 포사다 선수와 함께 한 팀에서 세 선수가 16년 동안 몸담은 최초의 기록이 나오게 돼요. 또 51연속 세이브 기록 세우면서 에릭 가녜 선수 기록과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시즌 끝나고 2년에 3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2011년도 1승 2패 44세이브에 1.91 이때는 이미 리베라 선수가 4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쇠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9월 13일이죠. 통산 600세이브 최초로 40살의 선수가 40세이브 이상 거둔 금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2012년도 1승 1패 5세이브 이때는 좀 부상이 있어서 9경기밖에 못 나오는 게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공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가서 큰 좀 무릎 부상을 당해요. 시즌 끝나고 다시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2013년도에 멋지게 컴백합니다. 6승 2패 44세이브에 2.11의 성적을 거두게 돼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2013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 생생하시죠? 각 구장 돌아다닐 때마다 온갖 선물 다 받잖아요. 그 유명한 그 미네소타 트윈스는 이 선수 뭐 커터에 부러진 배트로 안락 의자를 만들어서 주기로 하고 클리브랜드는 여러분 그 락큰롤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리카 그 엔터 샌드맨 골든글러브로 만들어서 선물을 주기도 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무리 투수에 대한 그런 좀 헌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올스타, 여러분 이 올스타 그러면 꼭 찾아보세요. 이 선수가 등장할 때 엔터 더 샌더맨이 나오면서 양대리그 선수가 아무도 구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리베라가 받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양키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등판할 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데릭 지터와 앤디 패티 선수가 올라와서 교체를 하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감독 우는 거 처음 봤다고. 조지라디 감독이 펑펑 눈물 쏟으면서 리베라의 홈경기 마지막 경기 대민을 장식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은퇴 시즌까지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고요. 포스트 시즌 기록은 앞으로 안 깨질 거라고 봐요. 포스트 시즌 통산 96경기나 나와서 8승 1패 평균 자책점 0.70에 141이닝 42세이브 그리고 33과 3분의 1 연속 무실점 이 모든 게 기록입니다. 정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를 소개해드리는 게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